보게 되면은 우리 역사서에서도 그게 나옵니다만 소설에도 나오고,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간 장군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서 그냥 싸움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불효막심해서 국가에서 벌을 줬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쟁을 하다가도 이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잘못되겠다 하면 돌아와야 돼. 상을 지려러 와야 돼요. 이럴 정도로 그 부모에 대한 그 사친 효양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걸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갖고, 조선조에서는 이것이 그 단군 때부터 또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부터 조선조까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뭔가 약식동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문화혁명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약식동원의 개념을 가지고 신농본초경에 보게면 중국의 제일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 신농 씨가 썼다는 내용을 보면은 365개의 약을 분류를 했는데 제일 상약이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일상식이에요.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몸에 먹어도 해가 없고 독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상약. 그 다음에 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몸이 조금 약해졌을 때 이걸 보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식이 이제 중약이 되고, 하약이라는 것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낫게, 병이 났을 때 이거를 치료해 주는 것. 그래서 상약, 중약, 하약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걸 나누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중국과 한국과 이게 교류가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가장 꽃을 많이 피우는데, 이 도교의 양생학과, 그 다음에 그 고조선 때 나왔던 의학사상,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양생학법 가운데서도 또 뭐가 있느냐면은 벽곡법이라는 게 있어요. 벽곡이라는 건 뭔가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솔잎을 먹는다든가, 왜 면대면에서 이 신선이 되려고 할 적에 곡식을 안 먹고 좌선도 하고 또 특별한 음식들, 그런 거 약초를 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벽곡법에 의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흡정법, 호흡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찾는 방법, 이런 게 이제 도교에서 다 발생이 된 건데요. 이런 도교에서 벽곡법에 이용됐던 것, 이런 것들을 구항식, 이 조선조에 보게 되면 홍수, 기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산치수를 못한 왕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백성들이 잘 못 먹고 또 굶주리고 이러니까 그것을 쌀을 누룩하게, 아까 제가 왜 곤드레밥 얘기를 했죠. 네네. 비지밥 얘기했죠. 네네. 이러한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양을 늘려가는 구황식에 대한 거. 예. 구황식이 거기서 굉장히 발달을, 그거는 고려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고려 때에서도 이 약선 음식이 굉장히 발전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노국공주 아시죠? 네, 원나라의 공주가 우리 고려의 왕실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원나라 때의 그 약식동원의 개념, 음선종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숙두들이 와서 그 방법이 가미가 되면서 더 발전을 하고 조선조에 와서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우리 음식문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은 음식 섭생에 의한 질병 예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이 음식에 의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을 했어요. 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우리가 그걸 식약문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식약문화에 의해서 바로 양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약선 음식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약식동원을 가지고
나타난 음식 문화라는 건 어떻게 있느냐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식품과 식품물, 또 식품에다가 약용식품을 같이 섞어서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약용식품이 주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식품이 부재료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약용식품과 약용식품을 같이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법, 그 다음에 식품과 식품을 배합하는 방법. 조금 흔한 거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당귀떡이에요. 예, 약재인 당귀에다가 주재료인 쌀과 팥을 가지고 당귀떡을 만들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저기는 행인죽이거든요. 행인이 뭐죠? 여러분들 살구시죠? 예, 그걸 가지고 쌀에다가 죽을 만들어서 행인죽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식품을 주재료로 하고 약용식품을 부재료로 해서 쓰는 것들이 우리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식품에. 그 다음에 또 인삼정과죠. 여기서 보게 되면 수삼과 약용식품인 인삼을 주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부재료인 꿀, 우리 이게 약으로도 쓰이지만은 흔히 쓰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을 넣어서 인삼정과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호탕인데, 이건 5월 단오를 전후해서 궁에서요 약재들을 다 가지고 넣어서, 지금 여기 약재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쓰지 못하는 게 있어서 요즘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호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축사라든가 백단향이라든가 초가라든가 또는 그 오메육 같은 거, 매실을 그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달여서 만든 제호탕, 이거를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사병 예방으로 궁에서 만들어서 왕가와 그다음에 양반들에게 하사했던 품목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먹은 것은 여기 다 하는 용봉탕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여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이를 날 때 시어른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건 다 알다시피 잉어. 또, 네, 저 위에 잉어 보이죠? 밑에 표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모기예요, 오른쪽. 그 가운데 있는 게, 그 다음에 영계, 서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용봉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의 음식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대개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음식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선 음식, 즉 식약동원의 근간이 됐던 사상적 배경에서 이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서는 음양오행에 기초한 음식 문화다. 왜 음양오행에 기초했느냐?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든 만물의 소생은 중국 철학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우주에 대한 운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왜 생겼을까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아주 자그마한 기라는 것에